여러분, 지난 주말에 빗썸에서 터진 뉴스 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영화에서도 안 나올 법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금융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무더기로 발행되어 고객 계좌에 찍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금융권에 있었지만 이런 식의 원시적이고 황당한 사고는 정말 처음 봅니다. 단순히 전산 오르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그 무게감이 너무나 큽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화면에 숫자만 찍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가짜 숫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팔아서 진짜 현금으로 바꿔 나갔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발표를 보니 약 3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미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인데 시장에서는 진짜 돈으로 바뀌어 우리 경제 시스템 속으로 세탁되어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낯선 기분. 그리고 내가 가진 비트코인도 혹시 저런 가짜는 아닐까 하는 서늘한 공포.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불신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봅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처음으로 전산화된 은행 시스템을 봤을 때의 그 낯설음이 기억납니다. 종이 통장에 찍히는 잉크 냄새가 아니라 모니터에 뜨는 숫자가 내 돈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꽤 시간이 걸렸죠. 그땐 숫자가 틀리면 은행원이 목숨을 걸고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실물 화폐도 아니고 형체도 없는 암호화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시스템이 담당 직원의 손가락 클릭 한 번에 2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무에서 창조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신뢰의 사형 선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단 0.1개라도 들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해.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이니까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거래소라는 거대한 장막 안에서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채굴된 적도 없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처럼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디지털 신뢰 자본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에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며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수많은 금융사고를 목격했지만 최근 빗썸에서 벌어진 이른바 비트코인 2,000개 오지급 및 현금화 사건은 제 평생 본 가장 기괴하고도 위험한 징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겁을 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독을 피하면 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현명하게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거래소는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이번 빗썸 사태를 보며 출금이 걱정되거나 숫자가 이상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신뢰 붕괴의 진실과 그럼에도 우리가 왜 관심을 꺼선 안 되는지 그 5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거래소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빗썸 사건의 전말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저녁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당첨자들에게 2,000원 정도를 줘야 했는데 담당 직원이 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용자 계좌에 각각 2,000 비트코인, 즉 당시 가치로 2천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툭 하고 찍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만 대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전기를 써가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직원 한 명의 실수로 그 어려운 채굴 과정을 생략하고 2,000개를 단 1초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연금술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치입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런 걸 가공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돈이죠. 당시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런 장구 조작을 잡아내는 감시 업무를 했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소장,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숫자를 입력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네.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상담실에 최철호라는 분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55세의 자영업자이신데 퇴직금과 식당 운영하며 모은 돈 2억 원을 비트코인에 넣으셨답니다. 그런데 지난 보도된 빗썸 사건 뉴스 기사를 보고 손이 떨려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해요. 소장님, 직원이 실수로 2천억 원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내 돈 2억 원이 한순간에 0이 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산 이 비트코인은 진짜 존재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최 사장님, 거래소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어떤 숫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거래소의 약속을 산 것이지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래소가 자산 증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 가짜 숫자가 실제로 진짜 돈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찍히고 거래소가 실수였다고 지우고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가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실제 현금 30억 원을 인출해버렸습니다. 빗썸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20% 넘게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가짜 비트코인이 시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물량이 쏟아지면서 정직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깎여나갔기 때문입니다. 내 지갑에 든 비트코인은 진짜인데 거래소가 만든 가짜 때문에 매 자산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각은 냉혹합니다.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rypto field is rife with fraud, scams and abuse. 즉, 암호화폐 분야는 사기와 기만, 남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그 발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권 후배 중에 한 명의 거래소 오류가 났을 때 우연히 자기 계좌에 없는 돈이 찍힌 걸 보고는 그걸 바로 팔아서 인출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거래소에서 연락이 오고 법적 공방까지 갔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거래소의 시스템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빗썸이 나중에 자산의 99%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빠져나간 30억 원의 가치는 어디서 메꿔지겠습니까? 결국 정직하게 투자한 여러분의 수수료와 자산 가치에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대전제인 2100만 개 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비쌉니까? 딱 2100만 개만 나오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기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나 원화와는 다르다는 그 믿음이 비트코인을 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무에서 창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란 건 결국 거래소가 정직할 때만 유지되는 신기루였던 걸까요? 해외 기관들의 인용문을 한번 볼까요? JP모건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 perceived scarcity of Bitcoin is its primary value driver. But operational failures at centralized exchanges create synthetic supply that undermines this scarcity.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핵심 가치인데 거래소의 운영 실패가 합성 공급을 만들어내서 이 희소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6년 2월 6일 빗썸이 만들어낸 그 2000개의 비트코인이 바로 이 합성 공급의 최악의 사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4살 직장인 이민정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달 월급의 50%를 비트코인에 적립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 주말 뉴스를 보고 이민정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비트코인이 거래소 직원의 오타 한 번으로 만들어진 2000개 앞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완벽해도 그걸 다루는 인간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자산은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금융의 흐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거래소는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자체의 가치는 오히려 반증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가짜가 판을 쳐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 비트코인을 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itcoin is an international asset. It's a digital gold.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며 디지털 금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2천억 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라는 시스템의 불안정함만 걷어내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투자의 오랜 격언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야 할지 고민되시죠? 제가 상담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명 지를 때 사고, 모두가 환호할 때 팔아라. 지난 주말처럼 빗썸에서 사고가 터져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락하고 남들이 이제 코인 끝났다 라고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것. 이것이 40년 금융인생에서 제가 배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을 사는 자산입니다. 당장 내일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10년 뒤를 보고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지금의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발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죠. 여기에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소동은 그저 거대한 상승장의 작은 파도에 불과할 겁니다. 이제 대응 방안과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래소 분산과 개인 지갑 활용입니다. 이건 1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 하나에만 전 재산을 넣어두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 씨는 이번 사건 직후 자신의 비트코인 절반을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겼습니다. 내 눈앞에 실물로 보관해야 마음이 놓이겠다는 판단이었죠.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투자를 하시되 보관은 철저히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곳에 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재산을 다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비트코인에 배정해 두십시오. 달러가 오르고 금값이 뛸 때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강력한 수익률로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겁니다. 급한 돈이 아니라면 그냥 보유하십시오. 하루하루 차트를 보며 가슴 졸이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기술력을 믿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건 도박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인지, 왜 전 세계 기관들이 달려드는지 본인 맘의 논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 주말 같은 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가짜로 발행되고 매도된 이번 사건은 분명한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정비되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설마 내 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버리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실수에 분노만 하며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더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해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빚을 계산하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나아가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박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